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둘러싼 공방이 정말 치열한데요. 지금부터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저로서는 굉장히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막말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소위의 진행 과정은 그 법안의 심사, 세부적인 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저께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계방송이나 이런 때 보시면 상임위에서는 타이머를 두고 되게 발언 시간을 7분, 5분, 3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소위에서는 그런 시간 제약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어제 그제 처음 열렸던 소위가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중계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발언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시간 제약을 두지는 말되 타이머를 놓고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봐가면서 하는 게 너무 길게 발언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 평소에 좀 발언을 길게 하시는 편인데 그거는 소위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좀 순서가 좀 늦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데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저런 식의 질문을 제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러시냐는 반응을 보였더니 너무 길게 해서 그런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네. 시간 제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타이머 사용을 요청했더니 반대한 장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반박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일제히 좀 이렇게 함께 다 문제를 지적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시비를 걸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정부 각 기관에서 나온 사람에게 너무 태도를 지적하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쪽에다가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거를 야당의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유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짧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의원님께서 전주의 의원을 향해서 적애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장황해졌는데요. 예, 좀 짧게 좀 축약해 저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유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 그러면 이런 말을 지금 저게가 제가 전주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채널A 사건을 건데. 적애를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전주의 의원을 향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채널A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채널A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발언을 방해하고 본인들이 쓴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발언이 길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난데없이 무슨 제가 피해자 알겠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들면서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그쪽에서 쓰는 프레임은 권언유착이라고 하면서 하면 앞뒤라도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은 내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그 의원님의 사과가 없으면 그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데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당연하죠. 그리고 이 심사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일관적인 태도가 그냥 지연입니다. 지연. 심사의 지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고 예, 최대한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따지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시한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일종의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매우 하여튼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내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 해서 이게 뭐 논란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경위 파악 좀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일단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 예.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예. 저희는 검찰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정상화가 민주당의 공식 표현입니까? 아니 뭐 공식 표현이고 말고를 떠나서 그게 본질이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원래 공소기관이고 수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마치 강제로 뺏는 것처럼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작동하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양양자 의원과 관련한 무슨 그 기사에 뭐 문건이 뭐 나왔다. 근데 본인은 부인했다. 뭐 이런 정도의 예. 지금 기사만 본 상황이고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양양자 의원한테 직접 확인한 바는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어제 소위하느라고 계속 바빠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한 5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표적 과잉 수사 통제 특별법을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어제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일단 지금 보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검찰총장 나름대로의 분석과 또 성찰과 그거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매우 형식적인 단어 몇 개 집어넣는 것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총장 입장에서 무슨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얘기조차도 과거에는 전혀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갑자기 또 뭐 수사지휘권의 부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뭐 이런 점들은 도대체 그 법안 심사의 지연이 나왔던 입법의 저지 외에 어떤 진정성이 있을까?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제 김호수 총장이 잠깐 언급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대검이 그러니까 공식병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하긴 했는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대신에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김호수 총장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수사지휘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번 1차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6대 범죄를 남길 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남은 이유가 수사지휘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합의하면서 그 생긴 일이고 그래서 명문 규정으로서의 수사지휘권이 그때 삭제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법안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자는 얘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종합 정리를 하면 어떤 절충 내지 타협의 그 여지나 그럴 거 없고 그냥 지금 이 입법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의원님? 입법 그대로 간다라는 게 이제 본질을 훼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이것을 이제 그리고 또 그간의 검찰 정상화 과정에서 늘 일관되게 여야를 막론하고 목표로 제시했던 지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단지 그 디테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뭐 체계나 형식상이나 아니면 실무상에 약간 애로가 생길 수 있는 지점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소위순사 과정에서 약간 그 발견되는 게 있고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걸 반영할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를 지금 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용하고 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제 인수위에서 이건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권을 인수하지도 않은 쪽에서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예.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과거부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부터 일종의 검찰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실체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에다가 쿠데타를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도 그랬고 김호수 총장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고 어제 법원 쪽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서 어저께 이제 일종의 그 해프닝이 벌어졌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예.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0년에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명확히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를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수사와 공소의 문제는 그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법기관이 전적으로 정할 일이다. 네. 어느 곳에 맡길 것인지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명시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명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억지 해석을 조금 확장 해석을 무리한 해석을 덧붙이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은 지금 본회의를 박병석 의장이 본인이 직접 사회권을 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글쎄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출국을 하시게 된다면 당장 그 기간에는 사회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차적으로 보이는 문제인 것 같고 어제도 박병석 의장께서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의장 나름의 또 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